안녕하세요. 대학고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라고 합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분석과 2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고전시가 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모도화가 정읍사, 제망매가, 송인, 그다음에 시조가 이제 열수나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이 공모도화가 즉 고대 가요부터 시조까지 이제 시대순으로 시험 범위가 책정이 되었고요. 시조가 열수나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같은 경우 허생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학고가 사용하고 있는 비상 바간수 교과서의 특징인데, 이 허생전 같은 경우는 전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작품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양이 많다 보니까, 출제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버거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법 요소, 이번에 아주 중요했던 파트입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문법이 4파트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마 이 문법 요소 파트에서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이 결정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문학과 매체가 약간씩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문항 구성을 보겠습니다. 고전시가가 10문항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시험 범위의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작품 활용 2문항이 들어갔는데 난이도로 따져보면 나머지 8문항 같은 경우 10문항 중에 외부작품 활용한 2문항 빼고 나머지 8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범위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7문항인데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7문항 정도만 출제가 됐습니다. 허생전은 그렇게 긴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3문항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원래 중간고사에는 서술형을 많이 출제를 하셨었는데 대학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마 시험 범위가 넓어서였는지 서술형은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조금 덜 힘들었을 겁니다. 출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정약용의 고시8, 그 다음에 기영도, 현대식 가을무덤 제망매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범위를 대비하면서 같이 다뤘던 작품이고요. 이 고시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뤘습니다. 특히 이 정약용의 고시8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기간뿐만이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수능 대비를 하면서 다뤘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 다 외부 지문이긴 합니다만 작품 자체의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학생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지문 때문에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출제 경향을 보시면 작년까지의 출제 경향과 사뭇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교과서 바깥 작품을 많이 다뤘던 게 대학고 1학년인데요. 이번에는 거의 교과서 위주로 물론 고전시가 파트는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교과서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범위가 난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난이도는 고전시가와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에서 문법 요소 이 두 파트가 난이도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파트입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낯설어서, 문법 요소는 내용 자체가 넓고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이었고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제된 문제의 대다수는 기본 개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적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개념 숙제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은 많이 아쉬운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자, 외부 지문 난이도 활용도는 사실 높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문법과 독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체 파트까지도 전 영역을 아우르는 시험 범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상승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평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고요. 기말 대비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일단 기말 시험 대비를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확정적으로 출제되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중세국어, 문법에서 중세문법 파트가 확정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마 이미 시험
이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곧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송미인곡이라는 고전시가 이 두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 특히 중세문법 같은 경우는 처음 이 파트를 학생들이 맞닥뜨렸을 때 조금 한숨을 많이 쉽니다. 왜냐하면 거의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중세국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4번의 시험 기간 동안 문법을 4파트를 배우는데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장담하는데 이 중세문법이 가장 쉽다. 가장 쉬운데 난이도는 쉽지만 문턱이 높다. 외계어가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 한 1에서 2주차 이 시기에는 이 중세문법을 조금 강도 있게 꼼꼼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수업만 잘 따라온다면 처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벅찰 수도 있습니다만 꼭 참고 이 2주만 버텨낸다면 학교 수업 듣는 것도 훨씬 쉬울 거고요. 이번 시험 자체가 좀 대비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정말 난이도가 낮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 초반에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이 중세문법이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누는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송미인곡은 이제 고전 시가 중에 이제 가사라는 갈래인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 시조까지 했잖아요. 시조 다음으로 가사를 배우게 됩니다. 네, 이 송미인곡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정말 쉽게 푸는데 어떤 학생은 정말 어렵게 풉니다. 네, 미리 공부가 좀 돼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제 우리 학원을 꾸준하게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겨울방학 때 다뤘습니다. 이미 겨울방학 때 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 송민곡이라는 작품 자체가 길이가 조금 길고 마찬가지로 중세국어가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이 해석면에서 학생들이 초반에 어려워하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만 조금 노력을 하면 정말 쉬워집니다. 이 고전시가와 중세문법 자체가 난이도가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이 두 영역인데요. 처음에 약간의 문턱이 높다 보니까 그때만 잘 참아내면 우리 이번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중점으로 해서 이번 시험 기간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중간고사처럼 훌륭한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